마크로 전문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간밤에 나온 주요 이슈와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미주미 김준영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간밤 월가를 달군 이슈들 들어보기 전에 오늘장 주요 포인트들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장 이렇게 좀 3대 지수에다가 러셀 2000까지 이 4대 지수가 모두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정도를 뜰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강화되면서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유조선을 두 척 공격했다고 주장한다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루스 소셜에다가 테헤란 인근 발전소, 교량 이런 것들을 좀 파괴하겠다. 그래서 엑시오스를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공격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런 점들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그에 따라 이제 국채 금리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이 주요 증시 하락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시나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이후 전체적으로 빅테크들은 좀 많이 하락하고 메모리 기업들은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일단 빅테크들이 좀 하락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첫 번째는 이제 알파벳. 알파벳이 실적은 굉장히 좋았지만 캐펙스가 상향이 되고 또 프리캐시 플로우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AI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AI ROI가 뭔가 좀 제대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도 굉장히 아쉬웠고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항상 이야기하는 정말 수조 달러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옵티머스가 양산 기대감이 좀 후퇴됐습니다. 발언도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고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이런 빅테크를 포함한 이 테크 기업들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좀 투심이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 이제 다시 좀 중요해지는 거는 그 빅테크들을 포함해서 이 AI ROI가 조금 더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앞으로 남은 좀 주요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다음에 AI 캐펙스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 좀 끝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밤사이 나온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MD가 어드밴싱 AI 2016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렉스케일 인프라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 주요 파트너사들과의 실시간 데모 세션을 대거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어드밴싱 AI 2016에서 이 리사스 CEO의 키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AI하고 관련돼서는 좀 자신감들 그리고 거대한 시장 나아가서 AMD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먼저 이 AI와 관련해서는 AI 토큰이 정말로 월간으로 소비량이 한 3.5경 토큰계를 돌파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160배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2030년도 좀 장기 시장을 전망했을 때 전체 컴퓨팅 시장은 약 2조 달러, AI 가속기 시장은 약 1조 4천억 달러, 거기에서도 이제 서버, CPU 시장은 한 2천억 달러 정도가 될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한 30% 정도만 돼도 연평균 성장률로는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이 기업이 앞으로는 40% 정도 성장할 거다 연평균으로 라고 말하면서요. 계속해서 자신들에 대한 좀 성장 자신감 이어갔고요. 거기에 이제 각자 자신이 AMD가 가지고 있는 신제품 라인업들을 좀 다양하게 공개를 했는데 그중에 시장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바로 이 렉 AI 시스템인 헬리오스였습니다. 기본적으로 MI45 가속기에다가 베니스 CPU,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각종 DPU랑 NIC를 수직 통합한 이 렉 시스템인데요. 이 경쟁사 대비 컴퓨팅 성능이 한 15% 정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HBM 메모리도 한 용량이랑 대역폭이 한 50% 정도 더 우수하다라는 좀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 만큼 이 렉스케일 AI 시스템인 이 헬리오스 같은 경우는 일단 3분기 말에 출하를 시작해가지고 아마 4분기에 램프업이 좀 진행될 겁니다. 그 외에도 각종 이 다양한 서버 CPU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속기들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면은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전체적인 또 소프트웨어 혁신들도 좀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이전틱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ROCm AI까지 좀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AMD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신들의 좀 강점을 CPU, GPU, 포트폴리오를 모두 자체 설계하고 또 다양한 이런 제품 라인업과 파트너십 생태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강점으로 들면서 3대 핵심 전략으로 이 컴퓨팅 리더십,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성능 연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개방형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런 에이전틱 AI 생태계 같은 전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곳에 AI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면서 클라우드, 엣지, 그다음 온디바이스까지 모든 영역을 좀 커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전략들을 결국에는 뭐 엔트로픽, 오픈 AI, 세레브레스, 시스코, AT&T 이런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점점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AMD도 분명히 최근에 이 엔트로픽과의 어떤 50억 달러 투자를 통해서 자신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왔던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와 좀 계속해서 대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충분히 이제 엔비디아가 1등을 확실히 한다라고 했을 때 확실한 2등은 충분히 AMD가 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 AMD에 대한 관심 가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텔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적을 통해서 AI 수요 확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번 실적을 인텔의 부활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매출이 단순히 성장도 많이 했지만 예상치를 꽤나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은 한 145억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높은 161억 달러를 발표를 했고요. EP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상승폭이 큽니다. 예상치가 0.22달러였는데 0.42달러를 제시를 했거든요. 거기에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도 지금 41.8%로 예상치인 39%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좀 확실히 실적 자체가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인텔이 좀 확실히 부활에 좀 성공했구나라는 것을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좀 거대한 성장의 핵심은 역시 데이터 센터 AI 부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9%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매출 한 63억 달러를 찍었는데, 이 점이 이제 앞으로 인텔이 정말 잘하는 두 가지. 첫 번째, CPU를 좀 잘 가져갈 거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썩 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 파운드리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핵심에 대해서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마진이 확대되는 그 과정에서 잉여 현금 흐름도 프리 캐시플로우도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는 측면을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 방금 말씀드렸던 파운드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18배, 그래서 이거 좀 양산 체제에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좀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분명 수익성 자체는 아직은 약간 좀 의문이 남아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분명 전년 동기 대비 한 31% 증가한 58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 영업이익률, 그래서 해당 분기에 한 2분기에는 여전히 좀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긴 했거든요. 대신에 작년보다는 더 영업 손실이 줄었고, 그리고 또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 2026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이 캐펙스를 기존의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늘렸기 때문에요. 이런 점들을 좀 종합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이번 인텔 실적은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우려는 대부분 지웠고, 그리고 동시에 지난 실적 발표 때 이야기했던 자신감들을 좀 증명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캐펙스 상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이 반도체 장비들 주가도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이 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CT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반도체 이 장비 기업들까지도 좀 계속해서 한번 투자 주요 종목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방산 기업들의 약진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 어제만 하더라도 로키드 마틴, RTX가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매출과 EPS를 보였고요. 그리고 수주 잔고도 다시 한번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달아 가지고 꼭 이 로키드 마틴과 RTX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주요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함께 가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단순히 해당 기업들의 실적 말고도 이 방산 업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매크로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 있었던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안이 이제 가결된 건데요. 이번 그 예산안 자체가 1조 5천억 달러라는 그 어마어마한 예산안인 것도 있는데, 이런 예산안에 맞춰서 주요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순히 1년 계약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대형 단연 계약들, 몇 년씩 계약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주요 방산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단순히 정부가 원하는 걸 그냥 만들어준다를 넘어서
자신들이 첨단 제품을 좀 준비를 하고 그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부에게 이렇게 어필을 하는 형태로도 영업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단기적인 어떤 이 방산 수요를 넘어서 좀 장기적인, 좀 구조적인 성장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단순히 뭐 전쟁으로 인한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전쟁 끝나고 나면 무기도 다시 한번 재고도 채워야 되고 거기에 추가적인 준비까지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방산 관련된 이런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나토, 유럽 방공망 이쪽의 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아시아 쪽에서도 좀 최근 들어서는 자체적으로 다 방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방산 시장의 전망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